월배당 ETF 여기가 끝일까요? 지금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ISA는 우리의 희망이 특히 젊은 세대들 경제적 자유를 통한 빠른 은퇴 모두 원하시나요? 오늘 반응 제일 좋았어 지금. 네, 안녕하십니까. 코덱스 투자 콘서트 진행을 맡은 2프로 이진우입니다. 요즘 투자하기 많이 어려우시죠? 투자가 쉬웠던 시즌은 없습니다만 요즘은 특히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 이렇게 신삼고라는 또 어려움을 맞아서 투자하는데 고생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금융상품이 있죠. 바로 월배당 ETF입니다. 이렇게 월배당 ETF인 게 요즘 아주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월배당 ETF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장단점이 있고 어떻게 활용해야 되고 고르는 방법은 어떤 것인지를 하나하나 좀 여쭤보려고 그래서 삼성자산운용과 3프로TV가 함께 투자 콘서트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월배당 ETF가 왜 요즘 투자 트렌드가 되어 가는지, 우리는 왜 이 상품에 주목을 해야 되는지를 중점적으로 강연해 주실 분입니다. 삼성자산운용의 최창규 이사님을 모실 텐데요.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삼성자산운용 최창규 이사입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열화와 같은 성원 오래간만에 받아보는데요. 오늘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셔서 감사하고요. 투자 콘서트인 만큼 좀 더 진솔하게 평소에 못했던 그런 얘기들을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월배당 ETF 중에서 너 어디서 왔니? 두 번째, 과거와는 달라요. 세 번째, 현재도 진화하고 있다라는 세 가지 꼭지로 한번 준비해 볼까 합니다. 전 세계 ETF 시장의 가장 큰 집은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랑 다르게 ETF라는 금융 상품이 심사를 거쳐서 상장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요건만 되면은 누구나 상장할 수 있는 매우 자유로운 국가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ETF들이 상장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이즈도 굉장히 큽니다. 그 중에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월배당 ETF 순자산 총액이 얼마일까요? 미국에는 무려 2조 달러에 육박하고 있어요. 원화로 환산하면 대략 한 2,500조 원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도 월배당 ETF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무려 10조 원입니다. 그리고 개수는 67개에 달할 정도로 한국에도 월배당 ETF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제가 처음에 미국 얘기를 드렸었죠. 2020년에 팬데믹 기간 동안 해성과 같이 등장을 해서 전 세계 액티브 펀드, 액티브 ETF 신드롬을 일으킨 바로 그 단어가 아크였어요. 2020년까지만 해도 월배당 필요 없어. 혁신 성장이야. 무조건 배당 안 해도 좋으니까 빵빵 성장하는 기업에 투자를 할래! 라는 모토를 가진 아크 ETF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었고요. 가장 많이 담았던 주식이 테슬라였어요. 테슬라와 같은 무조건 앞으로 가는 거야! 이런 ETF들을 중심으로 성장을 하다 보니까 좋을 때는 무진장 좋았었는데 성장세가 꺾이니까 수익률의 변동폭이 너무나 큰 거예요. 그 와중에 JP모건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제피라는 ETF는 자체적인 매니징 시스템을 이용해서 S&P 500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좀 변동성이 낮은 종목들을 매수하고, 그리고 그 중에서 좀 고평가됐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종목의 콜옵션을 매도치는 좀 다이나믹하게 커버드 콜을 치면서 상당히 많은 인컴을 주는 그런 상품이었던 거예요. 2020년에 제피라는 ETF가 등장을 했었고요. 저도 그때 리서치 센터에서 애널리스트 역할을 하면서 이 ETF를 봤어요. 이 정도 월배당을 주는데 주가가 안 빠진다고? 아니야, 빠질 거야. 또는 배당을 못 줄 거야 라는 의심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렇지만 JP모건이라는 글로벌 운용사가 운영하고 있다는 장점, 그리고 안정적인 월배당, 그리고 주가가 오르더라고요. 이 ETF에 투자하면 매월 월배당이 나온대. 근데 주가가 안 빠져. 그러면서 서서히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고요. 처음에 했던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면서 사람들이 투자를 하기 시작했던 거였죠. 그러면서 미국의 월배당 ETF 시장이 커졌고요. 월배당 ETF들 중에서
굵직굵직한 월배당 ETF들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가장 위에 있는 거 다이아라는 이름으로 유명한 ETF고요. 이 다이아라는 ETF는 원래 월배당 ETF, 전통적인 월배당 ETF는 아니에요. 다우존스 30 지수를 추종하는 대표적인 대표지수 ETF거든요. 근데 이 ETF가 월배당을 하고 있어서 가장 상위에 있고요. 두 번째 있는 게 바로 JP라는 제가 설명드렸던 JP모건에서 운영하고 있는 월배당 ETF의 대명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것은 월배당 ETF 중에서는 가장 정석적인 커버드 콜을 구사하는 QYLD라는 나스닥 커버드 콜 ETF, 그리고 밑에 있는 디보라는 ETF는 미국에 있는 월배당 ETF인데 JP랑 비슷하게 배당이 성장하고 있는 종목들을 매수하고 그 중에서 좀 고평가된 종목의 콜옵션만 매도하는 약간 액티브한 커버드 콜 전략을 쓰고 있는 이런 월배당 ETF들이 미국에서 인기를 끌었었고요. 그리고 JP의 연간으로 봤을 때 배당 수익률이 여기 보시면은 하이힐드 채권이랑 비슷할 정도의 연간 분배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월배당을 주려면은 좀 JP모건처럼 좀 훌륭한 운용사가 안정적인 운용을 하면서 월 분배율을 꾸준하게 지키면 인기를 끌 수 있어라는 점을 강조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 투자자도 JP와 같은 ETF에 맛을 들이신 분들이 야, 한국에도 이런 거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한국에도 그거와 비슷한 ETF들을 상장하기 시작하면서 한국의 월배당 ETF 시장도 빵빵빵 커지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 이런 월배당 상품들이 과거에도 있지 않았어요? 이프로님 혹시 옛날에도 월배당 상품들 좀 있었나요?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은 기억나는 상품들 없으시죠? 맞습니다. 옛날에도 월배당 상품들이 좀 있었습니다. 주로 과거에는 펀드 형태로 있었겠죠. 과거에도 이런 월배당 상품들이 굉장히 활성화됐던 시기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기초자산의 가격이 좀 횡보하거나 떨어지다 보니까 월 분배율을 맞추기가 힘들었고, 그리고 옛날에는 아무래도 펀드다 보니까 지금의 ETF와 총보수를 비교하면 좀 비쌌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월배당 상품이 좀 반짝 인기를 끌다가 지금은 좀 사그러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이랑 지금이랑 달라진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릴게요. 바로 기초자산인데요. 옛날에는 월배당 펀드입니다. 그러면 뻔해요. 첫 번째 고배당주, 두 번째 우선주, 세 번째 하이힐드 채권, 네 번째 리츠. 이게 거의 전부였어요. 뭐니 해도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이거예요. 옛날에 월지급식 펀드의 기초자산은 주로 한국물들이 많았었거든요. 국내에 상장된 우선주, 고배당주, 리츠.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미국에 상장된 고배당주, 배당 성장주, 우선주, 이런 식으로 아무래도 우리보다 금융시장이 발달된 미국의 기초자산을 토대로 하다 보니까 미국의 성장과 함께 이 기초자산의 가격들이 성장을 하기 시작한 거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 미국에 투자할 때는 뭘로 투자하나요? 원화로 투자하나요? 달러로 투자하나요? 달러. 맞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이머징 국가는 수출 경기에 따라서 환율의 변동성이 좀 큰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출 경기가 안 좋아지면 한국의 주가 지수 떨어질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달러화를 갖고 있는 게 한국과 같은 수출 중심의 국가한테는 든든한 버팀목이 된 거고요. 최근에 월배당 ETF들 대부분 다 미국을 기초로 하고 있다 보니까 이 환차익 부분에서도 상당히 큰 수익을 본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과거의 월지급식 펀드는 뻔한 기초자산, 그리고 한국에 상장되어 있는 그런 자산을 가지고 월배당을 창출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의 월배당 ETF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배당 성장, 고배당, 우선주, 채권 이런 것들을 기초로 하다 보니까 좀 안정적인 월배당이 가능해졌고, 이런 부분들이 투자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옛날의 월지급식 펀드를 지금의 월배당 ETF와 매칭시키면 안 돼요. 그만큼 세상이 달라졌고 월배당 ETF 기초가 되는 자산이 달라졌다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있고요. 한국에 있는 월배당 ETF 더 잘 될까요? 또는 여기가 끝일까요? 이런 질문들도 굉장히 많은데 저는 단언컨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지금도 당신이 투자하고 있는 월배당 ETF는 진화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나타낸 이 장표는 ELS와 ELB라는 그런 상품의 모집 금액 추이인데요. ELB는 원금이 보장되는 채권 상품이에요. 근데 연말마다 이렇게 사이즈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 이유는 뭐냐면 연말에
퇴직연금 이런 자금들이 ELB를 투자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저는 이분들이 이제는 월배당 ETF들도 투자할 거라고 보고 있고 실제로 많은 자금들이 이런 연금 향해서 들어오고 있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월배당을 위탁계좌에서 받게 되면 15.4%의 배당소득세를 떼고 주지만 연금계좌라든지 IS 계좌라든지 IRP 계좌에서 받게 될 경우에는 15.4%의 이 세금이 이연되는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당장은 100이면 100 다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월배당 ETF 관련된 연금 수요는 계속 이어져서 월배당 ETF 시장은 점점 커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커지는데 일조를 하고 있는 게 제가 월배당 ETF의 진화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월배당 ETF는 이름 뒤에 이 월배당 ETF가 추구하는 분배율을 적어놓게 돼 있거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는 월배당 ETF 이름 뒤에 뭐 12%, 10% 이렇게 다양한 연간 분배율을 추구하는 이런 상품들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이런 상품이 등장한다는 것은 나는 은퇴했을 때 내 연금 계좌에서 한 달에 한 1% 정도 필요해. 아니야, 나는 한 달에 돈을 많이 쓰니까 3% 있어야 돼. 이런 다양한 고객들이 등장할 수가 있고 연금 생활자들이 등장할 수가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이 사회의 문제, 초고령화 사회 그리고 1차 베이비 부모의 은퇴에 이어서 지금은 2차 베이비 부모들이 은퇴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과연 이분들이 노후 부장이 확실히 됐을까요? 최근에 이게 오피스텔 가격 추이예요. 오피스텔 가격이라는 것은 대표적인 수익형 부동산이거든요. 오피스텔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는 이런 수익형 부동산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 이런 수익형 부동산을 원하는 사람들은 누굴까? 1차 베이비 부모들, 2차 베이비 부모들, 그리고 연금 생활자들 이런 분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이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월배당 ETF의 발전 속도는 더 빨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살짝 해봤습니다. 그래서 코덱스에서는 3가지 월배당 ETF를 만들었고요. 첫 번째는 미국채 30년입니다. 미국채가 최근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굉장히 강하면서 미국채에 대한 한국 투자들의 관심이 굉장히 커졌고요. 금리 인하 하긴 할 것 같은데 언제 할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미국채 30년을 매수하고 커버드 콜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코덱스 미국 30년 국채 플러스 12% 프리미엄 ETF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역시 믿음의 미국 배당 성장입니다. 코덱스 미국 배당 플러스 10% 프리미엄 다우존스라는 ETF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엔비디아 좋아하시죠? 엔비디아와 같은 AI 테크 주식을 매수하고 나스닥100 지수 콜옵션을 매도한 코덱스 미국 AI 테크 탑10 플러스 15% 프리미엄이라는 ETF가 있으니까 월배당 ETF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월배당 ETF는 금융 선진국인 미국에서 왔지만 또 한국에 맞게끔 변화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과거에도 월배당 상품이 있었지만 지금 월배당 상품이랑은 질적으로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는 한국이 초고령화 시대 그리고 연금 생활자들, 베이비 부모들의 은퇴라는 이런 것들과 맞물리면서 월배당 ETF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날지 줄어들진 않을 테니까 여기에 대한 관심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창규 교사님 아주 재밌는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네, 근데 제가 드리고자 했던 말씀이 월배당은 의심의 영역이었어요. 야, 정말 이렇게 월배당이 나올까? 그리고 나오는데 주가가 괜찮을까? 이런 의심의 영역이었는데 안 그래도 신기했어요. 이게 무슨 원리로 주는 겁니까, 이거를? 결국은 이제 기초 자산을 잘 선택한 거죠. 예를 들면 고배당주를 골랐다. 네. 그럼 배당이 나오겠죠. 네. 그럼 그 배당금 받아서 월 지급하면 될 거고, 문제는 이 배당을 지급하는 고배당주들이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데, 네. 그럴 때 이제 커버드 콜이라는 보조 장치를 좀 작동을 시키는 거죠. 나는 그게 뭔지 모른다는 거죠. 네. 커버드 콜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결국 여러분들 몰랐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요 정도 이상까지 안 오르면 일단 내가 요 정도 돈을 먼저 받아 놓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월배당 상품을 바라볼 때는 딱 한 가지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변동성. 항상 이 변동성에 하는 기준 관점에서 보셔야 되는데 나는 변동성 어느 정도 감내하면서 월배당으로 먹고 살고 싶어. 그런 분들한테는 방금 말씀드렸던 AI 테크 탑10 플러스 15% 프리미엄 이런 게 적당한 거고요. 나는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냥 한 달에 좀 안정적으로 지켰으면 좋겠어. 그런 분들한테는 미국 배당 성장 플러스 10% 이런 상품들이 적당한 거고요. 방청객 중에 질문 좀 네. 하나 받아볼까요?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혹시 저 같은 사회초년생도 투자를 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이게 투자를 하기 적절한 시기가 있는 걸까요? 아, 월 배당 펀드를 사회 초년생이 이건 보통은 나이 좀 드시고 네. 노후에 생활비가 필요하신 분들이 그렇죠. 보통은 이제 고민하시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저는 사람의 투자 사이클을 크게 보면 적립기와 인출기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적립기는 말 그대로 시드머니를 만들어서 투자 원금을 불리는 그런 구간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인출기는 말 그대로 연금으로 생활하는 또는 불려놨던 시드머니 갖고 생활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인출기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월배당 상품은 아직까지는 좀 인출기에 적합한 상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은퇴하신 분들에게 적합한 거긴 한데 네. 저는 사회초년생이라도 작은 금액이라도 네. 한번 넣어보고 오늘 보니까 이게 좀 상품 구조가 좀 어렵네요. 어렵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요거 이해하면 웬만한 금융상품은 다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요게 이제 약간 난이도 상이니까 네네네. 작은 돈이지만 요거 한번 넣어보고 이해해보고 받아보고 이런 거구나 라는 거를 알면서 요건 ISA나 이런 데 너무 좋다면서요. 맞아요. 그거용으로 ISA도 만들고 하기에는 아주 좋을 것 같은데요. 내가 젊은 때 해야 될 거는 한 번씩 다 해보는 셈이네요. ISA도 만들고 IRP도 만들어 뭐 해보고 상품도 분석해보고 하면 어찌 보면 공부 삼아서 하기에는 최고인 상품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코덱스 투자 콘서트 네. 첫 번째 시간 재밌었어요. 네. 어떠셨습니까? 저는 이제 월배당 상품이 갑자기 인기를 끌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저도 의심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트랙 레코드가 쌓이니까 좀 확신의 구간에 들어선 것 같고 뭐니 해도 연금향 자금들이 이 월배당 ETF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매달 뭔가가 좀 나에게 들어오는 것에 대한 갈증이 많아지는 그렇죠. 그런 시기라서 월배당 이제 이러면 관심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저희 코덱스 투자 콘서트 2부에서는 이 월배당 ETF 중에서 어떤 상품에 투자하는 게 더 좋을지에 대한 네. 조금 더 구체적인 네.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다음 편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